안녕하세요. 마음책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 그 무의식은 과연 어떤 것들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그 무의식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변화할 수 있을까요? 호호포노포노는 원래 하와이에서 4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과거의 하와이인들은 동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인물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논의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와이어로 호호는 목표를 뜻하고 포노포노는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즉, 호호포노포노는 완벽을 목표로 수정하는 것,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뜻합니다. 만사가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무의식 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이 재생되어 현재에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무의식은 우주가 창조된 이후의 모든 기억에 접근하여 매 순간 방대한 기억을 깨웁니다. 우리들이 인식하는 것은 의식이지만 그 100만 배나 되는 기억이 1초 동안 무의식 속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병, 사고, 좌절, 불행 등 과거의 불쾌한 기억이 우리들 인생에 투영되어 불행한 일을 끌어당겨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과 불행을 안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모두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다. 그러한 무의식 속에서 매초 깨어나는 과거의 기억을 제거하고 신성의 지혜와 하나가 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기억에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이 신성의 지혜에서 영감을 받아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성의 지혜란 생명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혹은 신이라고 해도 좋고 부처님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의식 속에 기억이 가득 차 있으면 신성의 지혜로부터 영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의 과거의 기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의식 속의 기억을 정화하기를 멈춤 없이 계속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음을 생각하고 그 기억에 감사하고 사랑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호호포노포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나라가 잘못했다, 정치가 글렀다, 저 사람이 나빠서다 하며 나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는 듯이 말하곤 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부터라도 가능한데 나라, 정치, 제도 탓으로 돌리며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이래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개개인이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모인 그룹이나 커뮤니티, 국가, 지구 환경까지 모두 안 좋아진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정화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스스로 정화하지 않고 자신과 관계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자신이 100%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 혹은 사촌, 조카, 손자, 친척 등 누군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정화를 계속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모두 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공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그 모든 것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하고 무의식에서 그 일을 제거해버리면 그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들은 공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는 우리들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제로 상태로 되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불교의 공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의식이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라면 빛이 우리들의 의식 속을 통과합니다. 빛이 항상 통과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무의식 속의 기억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곤란은 우리들의 기억이 재생되는 데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호오포노포노로 무의식을 정화하면 공의 상태가 되므로 자연히 빛이 통과하게 되지요. 그러면 신성의 지혜에서 오는 영감이 방해받지 않고 무사히 도착합니다. 원래 우리는 깨달은 존재로 무의식의 기억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기에 말이 없는 조용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억이 방해가 되어 신성의 지혜가 보내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억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기억으로 인해 첫인상을 결정하고 또 그 첫인상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억이 없는 제로 상태라면 상대방을 똑바로 볼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억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억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던가 속박당한 채 곤란한 상황을 계속 참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즉, 호오포노포노를 할 것인가 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관계없습니다. 항상 정화를 한다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면 무가 되고 무가 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오포노포노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놓아버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기억을 지우지 않으면 영감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식, 무의식, 초의식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신성의 지혜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아이에게 애정을 갖고 말을 건네주며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신성의 지혜에서 내려오는 영감은 정보이지만 사고에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영감이 내려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나중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이며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흐름에 내맡기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더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합당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은 이제까지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에 속박된 채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호오포노포노로 본래 삶의 방식을 되찾아 기억의 주술에 걸린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주변의 물건도 모두 깨달은 존재이며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호오포노포노로 정화를 하면 나무와 땅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제로에서 시작됩니다. 제로가 되면 본래의 모습, 역할이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이끌어집니다.
무언가를 의도하거나 이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로 상태가 아닙니다. 무의식 속의 기억이 재생되고 욕망과 바람의 형태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선수가 되고 싶다든지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든지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재생되어 나타난 욕망이므로 이는 제로 상태가 아닙니다. 제로의 축에 서면 노력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불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제로 상태에 존재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의 지혜가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물건이나 사람과의 인연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장소로 자신을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곧잘 아는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이른바 명령입니다. 그러나 신성의 지혜는 그렇게 작은 것보다 더욱 큰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부처는 공이 되면 깨달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로 상태에 이르면 필요한 것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는 소망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연간 50에서 60억 달러나 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욕망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면 충분합니다. 그런 충분한 생활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로 지점에 설 수 있다면 인간이든 물건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자신의 역할과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을 찾고 있습니까? 신은 제로 지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원합니까? 아름다움도 제로 지점에 있습니다. 진실도 예술도 제로 지점에 있습니다. 무한한 풍요로움도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화를 통해서 정말로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면 욕망도 미래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경계도 사라집니다. 진정한 제로 상태에서는 모두가 가족이 됩니다. 그것이 이른바 원네스, 하나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억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제로 상태에 이르면 싸울 일도 없으며 원한이나 질투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로 상태인지 아닌지를 본인조차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로 상태가 되기 위해 매 순간 정화를 계속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로가 되는 일에는 국적이나 인종이 상관없습니다. 원래가 모두 제로였습니다. 하나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놓아버리고 제로 상태가 되는지, 자유로워지는지가 유일한 문제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무의식 속의 기억이 재생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기억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에는 먼저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무의식 속의 기억에게 보여줘서 고마워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심장병이라면 그것을 일으키고 있는 기억에 저항하거나 혐오하기 쉽지만 그러면 문제가 더욱 커집니다. 그러므로 병으로 보여줘서 고마워, 지금 나타나줘서 고마워 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면 심장에 문제를 일으켰던 기억이 제거됩니다. 호오포노포노에서는 다음 4마디 말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랑해,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이 4마디 말로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에 감사하고 내면의 아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4마디 말 전부가 아니라 고마워, 사랑해 라는 2마디 말만으로도 혹은 사랑해 라는 1마디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해 라는 말 안에는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줘 라는 감정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해 라고 말하면 신성의 지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억을 제거하며 곧이어 영감이 내려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사랑해 라는 말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해 라고 무의식의 기억, 즉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의 기억이 변환합니다. 만약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마워 라는 말도 좋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좀처럼 못하는 남성이라면 고마워 라는 말을 해보십시오. 혹은 소중해 라는 말도 좋습니다. 이렇게 4마디의 말로 기억의 정화가 이루어지면 기억의 정화를 바라는 마음이 신성의 지혜에 전달되어서 신성의 지혜에서 다시 초의식으로 그리고 다시 의식으로 그리고 무의식의 순서를 거쳐 무의식의 기억을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기억은 언제든 다시 되살아납니다. 따라서 수없이 기억을 정화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